자,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 기준에 2차 전지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왔는데 그것을 진짜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해 줬는지 드렸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뭐 순조를 잘 했는지 또 압축을 잘 하고 있는지 비중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게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2차 전지는 세비캠 하나 정도, 일단 뭐 이수화, 뭐 이 정도의 포스코 엠텍, 뭐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 미래나노텍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들의 누적 수익은 뭐 사실상 제한적이고 한번 반짝하고 나서 뭐 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1조 미만에서 1조 이상으로 올라온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라온 폭이 상상을 초월하죠. 7만 원대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게 7만 원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게. 그것도 또 그 당시 기준으로는 높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만 원까지 올라왔었고 우린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을 최소 4차례 이상을 했고 그리고 작년 10월 중순에 다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옮겼고 그러고 나서 올해 2월에 본격적으로 재편입을 했죠. 그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다 1조 이상짜리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다 챙겨줬던 거예요. 성일하이텍 29.35%그 수익 우리가 다 잡아먹었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금 보여드리면 성일하이텍입니다. 이렇게 9시 15분에 이게 언제요? 3월 2일 날 9시 15분에 15만 4,20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월 28일 날 포착이 돼요. 2월 28일 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29.85%의 수익을 벌써 이미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2월 28일 날 편입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로보스타가 이제 로보스타가 전날 강세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온 거고 27일 날 로보티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거 다 포착을 했고 그다음에 IS 동서 나오고 변동성 확장되고 스몰캡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가 성일하이텍이 빵 28일 날 1바따로 성일하이텍이 빰빰 9시 11분에 5.80에서 뜹니다. 14만 7,800원에 뜬 거예요. 그러나서 3월 2일 날 얼마? 29.35%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 수익을 다 잡아내야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케미칼 3월 7일 날 이미 3월 6일 날 포스코 케미칼 전부 다 튀어나왔고 금양 마찬가지로 3월 7일 날 종목 검색기에서 다 튀어나왔고 3월 7일 날 금양 한번 볼까요? 금양 3월 7일 날 금양아 나오거라. 달맞이 가자. 얼른 나와서 너의 그 22%의 수익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렴. 아, 이거 2월 7일 죄송합니다. 3월 7일 나오거라 나오너라 너의 수익을 금양아 우리에게도 알려주렴. 이게 이제 에코프로 HN 5%, 7%, 15% 나오는 과정의 흐름이고요. 대박이죠. 얘는 이제 변동이 너무 크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이제 샘플용 올려드리는 거고 어반리튬이 14,230원 9.46% 포착이 돼요. 이게 상한가죠. 하이드로리튬도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범위의 기준은 뭐 셀트리온 제약의 수익 범위도 있고 어반리튬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를 찍고 하이드로리튬은 상한가를 가죠. 금양은 어디서 나올 거야? 3월 7일 날 이미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는 3월 6일부터 계속 나와 있던 상황. 셀트리온 제약도 이 수익 범위들 다 여러분들 금양이 여기 나옵니다. 8.95. 이게 22%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9시 46분에 다른 종목 설명하고 있다가 종목 검색기도 한번 볼까요 하고 툭 눌렀을 때 나온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 이전에 나오죠. 포스코 케미칼도 또 전 거래일 그전 거래일에 다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군들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저 종목 검색기를 완벽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매집계산기 활용해서 수익 확정을 좀 지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 왜 2차 전지의 흐름을 일단 어찌됐든 차익 실현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압축 전략도 뭐 내일의 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2차 전지 비중 조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해드린 게 윤정두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6월 말에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렸어요. 6월 말에 종가를 기준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반기 그리고 먼 훗날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를 훗날 한번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요. 결국은 이렇게 이 당시에 LG화학을 20% 비중으로 그리고 에코프로를 15% 비중으로 35%를 채우고 금양을 7월 25일 그리고 7월 26일 상한가 갈 때 그때 전부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놓고 있었고 그게 금양이 이제 1조 넘길 때 10% 비율이었죠. 그럼 총 45%까지 2차 전지를 확대를 했던 거예요. 에코프로는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편입 그러니까 종가 7월 1일 6월 30일 종가 71,600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 편입한 거는 7월 13일 7만 4천원대 7만 5천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15만원까지 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4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이 있었고 그리고 비중 조절이 있었죠. 이게 하반기 작년 하반기 2차 전지가 아주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때 이미 우리는 35% 그리고 금양까지 45%를 6월 말부터 7월에 전부 다 설정을 했다. 그래서 맨 처음 스타트가 된 게 사실은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바탕으로 7월 13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거. 그게 스타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5, 26일 날 금양이 상한가 두 번 간 거. 그리고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짜리 포스코 케미칼이 18%, 19%까지 올라온 거. 그게 2차 전지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던 그 2차 전지를 9월 말 종가에 어떤 비중으로 편입을 하냐면 9월 말 종가. 그때 LG와 2차 전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쪽. LG에너지솔루션과 분류가 되어 있지만 기초 소재나 이런 부분이 다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짜리로도 봅니다. 화학업종으로도 보고 또 생명과학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블록들에 대해서 좀 이슈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21% 그리고 에코프로를 10% 30%죠. 35%에서 줄인 거예요. 줄인 상태에다가 특히 에코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0월 중순에 정점 찍고 이탈될 때 전부 포스코 케미칼로 실질적으로 옮기죠. 얘는 그대로 냅둔 기준이 됐고 9월 달에 잘 기억해 보시면 9월 중순에 CPI 문제 가지고 급락이 났어요 시장이. 그리고 9월 말에 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 흐름인데 아직까지 2차 전지가 탄력을 받지 못하던 시점이라 비중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금양은 11월 9일 날 윤정두 생일날 또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10월 13, 28 상한가 간 이후에 11월 9일 날 29.28%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꼬리를 답니다. 우리는 짤 없어요. 꼬리 다는 순간 전량차익 실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그거를 포스코 케미칼로 옮겼어요. 대신에 비중은 예전 45%에서 30%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10월 중순에 옮기고 금양도 전량 정리해서 끝. 전체 비중 공식적으로 45에서 30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1, 4분기 올 1월 그러니까 12월부터 급격히 비중을 줄여서 올 1월의 기준.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종가일 때 이미 확 줄여놔서 LG화학이 15% 얘는 4.5%뿐이었대요. 확 줄여가지고. 대단하지 않아요?
2차 전지가 최종점을 찍은 게 포스코 케미칼이 마지막까지 올라가다가 11월 달 중순에 최종점을 찍습니다. 거기서부터 1월 중순까지 두 달을 빠진 거예요. 두 달이 빠질 때 시가총액 1조 미만 세비캠 이런 애들은 70%씩,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도 4, 50%씩,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3, 40%, 30%씩 이렇게 밀린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20% 수준에 잘 멈추다가 마지막에 살짝 20% 중후반까지 밀린 거고. 그걸 가장 먼저 돌리죠. 이게 12월 말에 2차 전지 비중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한다면 7월 달부터 해서 45% 비중이 된 거를 4분기에 들어서서 30% 이하로 줄이고 그 다음에 25%까지 줄여버린 거예요. 24.5까지. 19.5까지 죄송합니다. 45%, 30%, 그러고 나서 19.5. 그러니까 20%라고 할게요. 20%로. 45, 30, 20. 이걸 언제 늘려요? 정확히 1월 19일 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강변을 하고 우리는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인다면 1순위로는 LG화학, 우리 주력으로 설정을 한다. LG에너솔루션은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리고 LG화학과 병행할 수는 없고 LG화학과 삼성 SDI 또 삼성 LG화학을 뺀다 했을 때 삼성 SDI와 IT를 병행할 수 없으니 걔네를 빼고 그럼 결론은 2차 전지 기준에서는 LG화학을 1순위로 놓고 보고 그리고 2순위로 포스코 케미칼을 놓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인식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 기준대로라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일 날 1월 19일 날 테슬라가 가격 반발력이 바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릴 때 우리는 이미 비중을 많이 줄여서 우리는 떳떳하다. 우리는 수익 확정졌다. 우리는 재편입을 할 수 있다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의 기준은 여러분들 멘토라는 친구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뭐 굴곡은 좀 있었겠죠. 그러면 9월 달에 확 깨져 내려가기도 했었고 약한 애들은 미리 다 깨졌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7월부터 사셨냐고 대부분이 10월부터 막 사죠. 9월에 폭등 나오고 나서 조정받으니까 10월부터 막 사서 그나마도 10월 중순 고점 찍어주니까 10월 말까지도 찍어주니까 땡큐 했죠. 근데 차익 실현 못한 거 아니에요. 왜? 계속 간다고 악을 쓰니까. 야 이거 끝내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지금도 문제는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냅뒀더니 성일하이텍도 결국은 40% 50% 빠졌다가 신고가 나왔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말이 맞았어. 코스모화학도 막 3, 40% 빠지다가 냅뒀더니 다시 신고가 나왔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냅뒀더니 운 좋게 되돌려서 신고가 나온 거일 뿐이지. 그리고 냅뒀더니가 아니라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윤정두처럼 다시 사라고 하면 되잖아. 언제? 1월 19일 이후에 정확히 언제? 1월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14% 올라온 게 그게 시발점이에요. 올해 기준에. 에코프로가 아닙니다. 그 1월 26일 날 테슬라의 막 하루에 11%의 급등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뿜어져 나온 게 1월 26일이에요. 25일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고 2차 전지 못 갔어 오히려. 그러다 26일 날 폭등 나와서 포스코 케미칼이 폭등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막 사라고 그랬던 친구들이 결국은 여기서 손절시켜놓고 왜? 테슬라가 박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놓고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먼저 이만큼 가장 높게 신고가 위치까지 돌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오버슈팅입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우리는요 14% 올라오는 내내 18만 원에서부터 20만 8천 원까지 내내 매수해. 응? 이해되세요? 18만 원대에서부터 20만 8천 원까지 내내 매수라고. 그러고 나서 1월 31일 날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뻗어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과금하고 그런 친구들은 지들이 다 손절을 시켜놨는데 따라붙게 못하니까 결국은 있는 물량도 다 정리하세요가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앞전의 비중을 싹 다 줄여놨고 정점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12번의 매수 사인을 줘요. 1월 26일 날 좀 더 보여드릴 거야. 12번의 매수 사인을 드리고
끝까지 종가까지 매수를 해요. 왜? 안 밀리니까. 주가가 안 밀려. 고점 대비 1%, 2%도 안 밀리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계속 따라붙는 거지. 양봉에 왜 팔아? 그러고 나서 27일, 28일 뭐 쭉 넘어가서 1월 31일 날 갭상승이 나와요. 그게 정점 찍을 때인데 그 당시 1월 달 말에 18만 원부터 들어갔던 18만 6천 원 당일 기준은 1월 26일 날 그 가격부터 들어갔던 거를 23만 4,500원을 찍고 밀려요. 그럼 어떻게 해?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리고 나서는 재편입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 2월 달의 기준인 거죠. 2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1월 달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2월은요? 잠시만요. 요게 2월이구나. 1월이 이거면 19%에서 2월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25%로 편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1월 말의 기준이고 1월 말의 기준이잖아.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돼요? 9%가 뜹니다.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코스닥 1위짜리가 10%가 떠요. 9%.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2월 1일 이후에 2일, 3일 다 볼 수 있다고 그랬고 2월 1일도 당연히 볼 수 있는 위치라고 그랬죠. 그때는 사실 윤정도 종목 검색기가 안 나오고 그냥 제이데이 파트너스 전문가분들의 검색기만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1일 9% 폭등, 2일, 3일 추가 강세 폭등까지는 아니고 강세. 그리고 6일 날 또다시 변동성이 확장인데 그것도 이제 폭등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윤정도가 뭐라 그럽니까? 매수입니다. 공격적인 매수입니다.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이 미리 움직여서 사상 최대치 고점 위치에서 포스코케미칼이 맴돌고 있을 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요. 2%막 3%가 들어와. 이 수급을 바탕으로 거래가 터져 있고 변동이 나와 있으니 편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드려요. 그리고 2월 말에 새로운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죠. 언제 거? 3월 달 거. 3월 달 거 딱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이미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이외에 에코프로 BM 거기에 금양까지 수익을 다 잡아냈고 그리고 LNF가 우리의 3순위입니다. LG화학 1순위, 얘 2순위, 얘는 3순위입니다. 왜? 2월 중순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수급은 꼬여져 버렸으니까 꼬인 수급에서 변동이 나오는데 매매를 안 할 수는 없고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1월 26일처럼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종가까지 갔다고 치면 이 등락 범위가 뭐 1.5% 미만, 2% 미만 이렇게 해서 계속 가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끽할 수 있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입을 했어요. 돌려서. 근데 조정이 7%가 나와. 고점 대비 조정이. 근데 이걸 버텼다가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와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뻥을 친다고 그러면 얘가 음봉으로 떨어지든 꼬리 달리든 절대 못 팔아요. 20% 올라갔다가 종가가 13%로 끝났는데 고점 대비 7%가 빠졌는데 재편입 잘하셨죠도 아니고 대박 나셨죠? 정신 나가네지. 왜? 그냥 13% 오른 것만 강조를 하는 거야. 차익 실현을 한 거를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3월달 포트에 윤정도의 포트가 완전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NF까지 해서 32%의 금양도 있고 거의 현대차 20%와 IT 30% 그러니까 50%를 제외하면 실제 매매는 우리가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는 10% 수준까지 포함을 해놨어도 편입을 얘도 마찬가지고 거의 얘는 매매가 없었죠. 그리고 SM은 7일날 전량차익 실현했어요. 얼마에? 14만 7천 원. 그 가격보다 더 올라왔어요. 더 올라왔어도 상관없어. 차익 실현한 거 뻥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매매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둘 거예요. 월말까지. 그래서 시장 대비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손익을. 그럼 우리는 고점 차익 실현에 저점 재편입을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3월 1일 날 성일 하이텍에서 29.35% 수익도 우리가 잡아먹고
또 3월 7일 날에 포스코 케미칼의 14%의 폭등과 또 금양의 22%의 폭등에 그 수익범위 다 잡아먹고 금양 전량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매집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또 4분기 이후에 매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1분기 이후에 매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매집이 많은 종목, 그 종목군, 즉 IT,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실적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2차전지 수급이 2월 중순 이후에 꼬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급이 꼬여져 있는데 그것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계속 뭐 긍정적일 것이야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테슬라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게 길디 긴 기간 조정으로 접어들지 2차전지가, 아니면 내일 뭐 우리 자체적인 흐름에서 강세를 띨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언을 하지 않고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설정을 해서 종목을 압축을 다시 했죠. 어떻게? 싹 정리해서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로 압축. 그러니까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의 기준에 예전 방식대로 LG화학은 2차 전지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화학업체로도 보고, 블록들의 기준의 내용도 우리가 이슈로 잡아내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2차 전지가 되돌리게 된다면 1순위로 들여다볼 종목으로 포트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대처하겠다. 다만 이번에는 종목 검색기가 윤정두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요. 윤정두가 리딩을 하면서 HTS 들여다보고 거기에 거래대금 터진 거, 수급이 괜찮은 거, 누적적으로 흐름이 좋은 거, 이걸 다시 발굴해서 장중에 종목을 들이기에는 체력도 딸리고 도저히 시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 검색기가 윤정도의 그 노하우를 다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와요. 결론은요. 결론은 윤정도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고 또 종목군들이 즉각 포착이 돼서 나오는 그러한 기준점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미련을 갖지 않고 정리할 쪽은 좀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다. 어차피 포스코케미칼도 주력의 개념보다는 지금 주력으로 승격까지 해드렸지만 수익의 종목의 기준을 더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압축을 할 때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정확히 전저점 24만 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거래가 크게 터지면 들여다보자. 오기 부리지 말자.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까지 되돌려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올라와 버리고 테슬라가 다시 깨져버리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장의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5위였던 테슬라, 이번에 반등 6위였던 테슬라가 어떻게 돼요? 밀려 내려와 있죠. 7위로. 테슬라에 꼭 연동되지는 않습니다만 테슬라처럼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6위, 미국장 5위였던 종목도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려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를 공통적으로 한 번씩 찍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고점 대비 70%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 프리미엄이 훼손되는, 그러니까 훼손이 아니라 프리미엄, 거품이 형성돼 있던 프리미엄을, 과도한 프리미엄을 깨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속도 굉장히 빠르게 그 거품이 없어집니다. 위험 고지를 이미 해드리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거 꺾이면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2월 1일 날 이런 자락에서는 개뿔이나 기술적 분석 하나도 안 해주고, 이 수급 봐보세요. 이 새빼롱 떴을 때 이 수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이게 3% 들어온 거예요. 시가총액 1위짜리에 3%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때가 한 2% 좀 넘었을 겁니다. 쇼커볼링 포함했다 할지라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나니까 2월 중순 이후에 그때부터 악쓰고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는요 2월 1일부터 방송 다 갖고 나왔잖아. 그러고 나서도 2월 21일 날에도
15만 1200원에 종목 검색에 딱 튀어나와. 여러분들은 어우 10만원짜리가 50%나 올랐어. 시가총액 1위가 이거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주관적인 생각 다 지워버리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탁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튀어나와 주잖아요. 3월 3일에도 우리가 15만 1200원에 들어서 얼마에 팔아요? 16만 원대 중반에 다 팝니다.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3월 3일날 또 터져요. 응? 아 이거 10만 원짜리가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거 70%면은 야 시가총액 1인데 야 이거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할 때 기계는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AI 이 기계는 그런 생각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줘버립니다. 편입 기준입니다. 5.57% 16만 8,600원입니다. 이게 얼마 갑니까? 21만 7천원. 얼마 만에? 3월 3일 날 포착하고 3월 6일. 3월 3일 날 포착하고 3월 6일. 응? 그날 21만 7천원 찍어요. 오 여기서부터 그렇게 한 방에 갑니까? 그렇죠. 한 방에 가는데 이날도 16만 8,600원 이날도 15만 17만 5,400원에 딱 눌러놓고 그러고 나서 밑에서 프로그램 매수 잡더니 그러고 나서 한 방 이빠이 뛰어 올리죠. 이빠이 뛰어 올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월요일 날 20%가 또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3월 6일 날 이게 3월 3일이고 3월 6일 날 또 포착돼요. 얼마에? 20만 2,500원에. 난리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21만 7천원까지 또 가요. 시가총액 1위가. 전체 시장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없던 애가 13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3월 9일 날에는 없었죠. 응? 3월 9일 날에는 없었죠. 다행히. 물론 제일 덜 빠졌어요. 두 종목 다.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가 크니까.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 안 돼 또. 결론적으로 수급 보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수급이 어찌됐건 요 정도까지는 뭐 감내를 해줄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응? 들어왔던 수급에서 일부 나가는 거 일부 차익 실현에도 뭐 문제 없습니다. 2월 1일 새빼랑 뜨고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의 줄간으로 따지면 11만 원. 요 바닥으로 따지면 이 10만 원이에요. 응? 그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가 15만 원이고 결국은 주관적인 생각에 야 이거 과하지 않아? 야 수급이 꼬여있는데 아 필요 없어. 거래 터트리면서 막 때려 올리는 거야. 거래 터트려 있잖아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기계는 어떻게 해요? 윤정두가 넣는 수식은 윤정두는 주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인간 윤정두는 흔들리고 있는데 AI 윤정두는 그냥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매수세를 다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꼬리에선 전량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러니 이걸 놓칠래 놓칠 수 없죠. 다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거래 터뜨리고 그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수급이 이렇게 꼬여진 상태에서 흐름이라면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자는 거예요. 여차하면 차익 실현하자. 검색기에서 AI 검색기에서 탁 튀어나오면 사고. 2월 7일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하루에 21.82% 올라오죠. 21.82가 올라왔다가 13%로 끝났는데 방송에서 대박 나셨죠. 그럼 정신 나간 거지.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잘하셨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혹은 전량차익 실현 잘하셨죠. 이렇게 돼야 돼. 응? 근데 종가상으로 13%니까 다들 지들이 추천한 것처럼 뻥치고 2월 1일날 에코프로 BM 올라갈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 파서 이렇게 또 1월 26일날 포스코 케미컬 14% 올라올 때 다 팔라고 악쓰더니 이제 와선 지들이 다 거기서 추천해갖고 매수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에코프로는 2월 7일날에 불기둥 종목 검색해서 나온 게 15만 2,400원이고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3월 8일에도 32만 원에도 또 떠요. 33만 원 넘기고 14%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3월 7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막 7%씩 나오는데 고점 대비 7% 밀려요. 장중에. 근데 그걸 차익 실현 안 하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양봉의 크기가 결과는 양봉이지만 장중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막
4%씩 7%씩 밀리다가 이렇게 종가만 올라간 거라면은, 근데 등락률이 작은 것도 아니고 뭐 20% 이런 거면은 어차피 이렇게 막 너무 높게 못 돌아가잖아요, 사실. 고점 넘겨도. 그럼 나중에 돼서 이게 만약에 7%짜리 조정이라면 나중에 돼서 7%에 안 팔아. 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왜? 아우, 성장성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 저평가가 절대 아닌데. 그럼 여기서 7% 빠지다가 추가 7% 빠지면 에이, 분명 올라갈 거야 하고 추가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또 추가 7% 빠지면 낙폭과대라고 더 사요. 그러고 나서 또 7%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계좌. 기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다 마찬가지. LG화학은 펀더멘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걸 분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월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봉이잖아. 일주일봉 모든 거에서 꼬리 달리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이야. 음봉 떨어지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이야. 그거를 냅뒀더니 이렇게 가더라 하면은 언제 팔 건데? 그런 뻥쟁이들하고 잊지 말란 말이에요. 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바탕으로 윤정도는 기준을 드렸어요. 거래대금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래량 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모든 방송국이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여줘. 잘못된 거죠. 거래량 상위 종목 무슨 의미가 있어? 500원짜리 5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500억 분이 안 돼, 거래대금이. 5천원짜리 1000만 주 터져봐야 500억 분이 안 돼요. 근데 에코프로 1000만 주 터져버리면요. 3조에 3조. 응? 비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량으로 보면 얘는 순위에도 못 들어와 있어요. 거래대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거래대금의 순위가 최상이기 때문에 수급이 저렇게 개인에게 떠넘겨지더라도 윗방향성의 슈팅들이 들어오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의 심리. 수급은 안 들어오는데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꺾이는 순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면 절대적으로 차익 실현한다. 에코프로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내일 시초가 대비 밀리면 내일 고점 찍고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그걸 못하시면 주식하시면 안 돼. 그걸 못하시면 종목 검색기를 써야 돼요. 종목 검색기에서 매수 나올 때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 매수가 나왔는데 종목 검색기에서 매수 사인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고점 대비 밀렸거나 거래가 둔화됐다는 거예요. 전량 매도입니다. 그런 교육을 4월 1일 날 받고 완벽해지시라는 거예요. 2월 22일 날 금양과 코스모와 박스 쳐놨잖아요. 금양 계속 나와요. 21일 날 5.80 이거 얼마 가요? 22% 갑니다. 이거 22% 가요, 금양. 응? 여기서 5.80이잖아요. 이날 에코프로 BM이 9% 올라간 날이거든요. 에코프로 BM 문자 무지하게 때리죠, 윤정도가. 계속 매수죠. 9% 올라간 날. 그게 15만 1200원이에요. 응? 에코프로 BM 15만 1200원. 그리고 16만 원대 중후반 하나 다 팔고. 그 다음에 16만 8600원에 재편입하고. 금양은요. 이때 터지고 22% 올라간다니까. 언제? 22일 날. 그래 지금 32,850원에서부터예요. 그리고 22일 날 36,400원에서부터 22%또 올라갑니다. 초대박이죠. 응? 근데 문제는요. 수급이 일부 들어온 것 같더니 또 꼬여 있어. 얘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개인에게 많이 떠넘겨졌잖아요. 공매대차 부분도 많고 전환 물량 800만 주 해먹었죠. 응? 5,000원 미만에 발행한 행사한 800만 주를 25,000원에만 팔아먹었어도 1,600억 해먹은 거예요. 그러나서 이번에 오히려 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했단 말이에요. 머니게임이죠. 종목군들이 다 이래요. 아까 보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양 다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3순위로 놓고 본 LNF 마저도 주가가 고점에서 밀릴 때와 음봉 떨어질 때 저렇게 수급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첨보까지도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결론은 뭐예요? 정리한다. 정리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미련이 남죠.
미련 안 남겠어요. 윤정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냅두니까 같은데 쟤 또 왜 팔라고 그래. 야, 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번이 정점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정점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찾아오냐면 대표님 저는요 사는 건 잘 사요. 근데 못 팔아요 고점에서. 또 우리 전문가는 계속 사래요. 정신 나간 애들이. 우리는요 고점에서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끝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다 정리합니다. 꼬리 달렸죠. 싹 정리해. 그리고 거래가 없죠. 그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꼬리 달렸죠. 전량 매도해요. 근데 거래 터지고 양봉이죠. 그럼 따라붙어. 꼬리 달렸잖아. 전량 매도합니다. 이게 일봉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이 주봉이라고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어? 뭐 월봉이어도 상관없고 주봉이어도 상관없는데. 그러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요. 근데 거래 터지고 또 올라가. 양봉이야. 근데 꼬리가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음봉까지 밀려 내려오죠. 돌려 망청해서 전량 편입, 재편입. 그런데 꼬리가 또 달려 전량 차익 실현. 또 양봉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편입을 안 해? 양봉으로 올라갔는데 거래가 둔화됐다고 뻥치고 있어. 거래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대금은 늘어났죠. 거래 대금은 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8만 원인데 여기가 17만 원이에요. 8만 원에 1000만 주 터지면 8천억이야. 17만 원 1조 7천억이야. 똑같은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둔화되죠. 그럼 음봉이야. 양봉 나왔다가 좋아. 따라붙었는데 꼬리 달려. 손절해야지. 미련이 남아? 음봉이야. 거래는 둔화됐어. 이거 그러면 거래 없이 눌리는 거니까 좀 더 볼까요? 오케이 좋아. 거기까지 인정. 그 다음에 개파락 나오고 양봉으로 돌려. 야 힘셉니다. 개뿔이나 거래가 없어.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정리 못했다면 이럴 때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이런 거래도 없는 반등에 왜 미련을 가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꺾이면 예를 들어서 꺾이면 이렇게 꺾이면서 거래 계속 둔화될 수 있어요. 돌리려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그럼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보란 말이에요.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아시겠어요? 꼭 보면은 우리 정회원들만 VVIP 회원님들만 늦게까지 밤새 들으시고 능동적이죠. 공부하시려고 어떻게든. 무료 회원님들은 야 종목 하나 줘봐. 야 시가총액 뭐 다 필요 없어. 성이라이텍이 뭐 배배터리 뭐 끝내준다는데 야 이거 지금 사면 좋지 않겠어?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사면 좋지 않겠냐니. 이렇게 보니까 낙폭가더라고. 여기서 살 거냐고. 냅뒀더니 이만큼 가더라. 죽을 수 있다고. 거래가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 우리는 매매세에 안 나와서 다 나왔죠. 싹 정리. 꼬리 달리죠. 전량 매도. 안 봐. 그러면 2차 전지 미련이 남는데 어떻게 할까요? 코스모와 또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다 해도 얘는 시가총액이 3,500만 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1조를 넘겼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수급이 1조 넘기고 나서 멈추다 하고 있단 말이야. 언제든 차익 실현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 1조 이상 애들에도 1조 간 넘고 뭐 그런 애들은 이 수급이 한 4%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나갔으니까 한 3%대 남아있거든요. 하루에도 빠져나갑니다. 하루에도. 3% 해봐야 3,500만 주짜리니까 얼마야? 100만 주거든. 근데 거래량 한 400만 주, 500만 주, 1000만, 뭐 700만 주 터뜨리면서 200만 주 소진시키고 나갈 수도 있어요. 100만 주 소진시키고. 그러니까 맹신하시면 안 돼, 이런 종목은.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어때요?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 어때요? 제한적이죠. 아까 본 종목군들처럼 막 던져놓지는 않았죠.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배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이 모든 2차 전지 중에서 프리미엄이 가장 세요. 앞으로 성장성 끝내줄 거고 뭐 그 성장성 확인되면 들어가도 돼. 유통 물량이 없죠. 81.84%가 81.82%가 LG화학 지분이잖아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다 이제 MSCI 지수 편입 비중,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비중, 거기다가 2차 전지 해지 비중.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 강세를 띄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 관련된 수급 유입되고 패시브 자금에게 넘겨진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죠.
다른 쪽은 이렇게까지 조정 안 났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어제 가는 거 사상체대 신고가인데 얘는 못 넘겼죠.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차별화되는 게. 결론적으로 수급은 좋아 보이지만 얘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 상태니까 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삼성 S자인데 수급 최근 들어서 어때요? 끝내주죠. 윗꼬리 달고 내렸잖아요. 사상체대 고점 뚫고 수급 끝내주죠. 수급이 땡겼죠.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얘는 깨지더라도 제한적으로 깨져요.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타 2차 전지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안 들어가요. 왜? LG에너솔루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싫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묶음,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IT는 그 네 종목에서 기준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DB하이텍은 스윙으로 단기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IT를 얘를 또 넣는다? 그것도 프리미엄이 높은데 삼성전기, LG전자 같은 급이라면 걔네들보다 월등히 높은데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SK이노베이션 아예 빼버렸습니다. 걔도 수급이 안 좋아서. 대형 2차 전지에서는 LG에너솔루션 분사하고 물적 분할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LG화학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 수급도 저 고가 76만 원을 넘길 수 있는 고가의 수준까지 형성이 돼 있고 아까 삼성 SDI는 그 하반기 신고가를 얘기한 거예요. 사상체대 신고가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경우 어때요? 수급 뒷받침돼 있고 여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비정적인 변동성 나온 거 아니고 피난처로도 좋고 실질적인 수익으로도 좋습니다. 하루에 11%씩 움직였던 LG화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압축을 하는데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얘는 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 에코프로비엠이나 얘네들보다 약했던 것 같은데 뻥치지 말아요. 약하지 않았어. 걔네들 못 움직일 때 얘는 이렇게까지 170% 응? 올라가고 이때 당시에 고점도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다른 애들 다 10월에 꺾여버립니다. 에코프로도 10월에 다 꺾이고 30% 주죠. 얘는 더 가고 덜 빠진 거야 이게 사실은. 더 가고 덜 빠진 거예요. 응? 다른 애들하고 월등히 달라요. 그리고 가장 먼저 1월 달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신고가 내기 전에 1월 달에 이미 최고점 수준만큼의 반등이 나왔고 2월 달에 2월 9일 10일 날 사상체대 신고가를 미리 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횡보가 5주 정도 있었던 거죠. 그 횡보 5주 동안에 에코프로 BM 무지하게 변동 나오고 그리고 얘가 이제 장악형 딱 뜨면서 거래대금 수반되면서 딱 치고 올라갔는데 그 뒷받침의 흐름은 뭐다? 수급이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이런 수급이 유입되면서 변동이 나왔죠.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왔죠. 얘는 오버슈팅이 없어요. 그럼 얘를 오버슈팅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그냥 아주 단순 논리로 포드사의 수주 늦으면 6월 안으로 빠르면 뭐 3월에라도 또 한 가지는요. 폐배터리건 뭐건 모든 2차 전지 관련해서 원자재,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유통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건 예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대형 사들로부터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변동률이 최근의 흐름인 거죠. 제한적이라고 착시 현상에 빠져 있으니까 착하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별로. 오히려 변동이 나오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사도 돼요? 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그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여기에서 2차 전지가 꺾이는 흐름으로 가면은 그 거품을 감당하지 못해 걔네들은. 여기는 그 거품이 빠지는 속도가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2차 전지가 재차 고개를 들고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왜? 미국의 정책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사업 성장성은 미국 정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걸로 추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강화로 연출이 된다? 그럼 2월달처럼 비이성적인 변동성 확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 범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어찌됐건 압축을 했어요. 압축하고 결과는요. 압축하세요. 압축합니다. 전략 나갑니다. 그 전략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언제 9시 8분에. 9시 8분 VVIP 방을 보시면 되죠. 이렇게 올려놨거든. 그러면 저 결과물이 물론 내일 돼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근데 9시 8분이면 이제
이때 기준이지 않습니까? 개장 초에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 압축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9시 8분? 9시 8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직원이 왼쪽 화면을 그 시간을 못 바꾼 것 같아. 확 그냥 막 그냥 9시 8분이 아니지 그냥.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응? 그냥 결론적으로 그걸 보여드릴게요. 아이 죄송합니다. 9시 8분이 맞는데 또 화냈나 우리 직원한테? 잠자다가 귀가 간지러서 깨는 거 아니야? 9시 8분? 이게 이제 9일이고 아까는 7일이었거든요. 9시 8분 넘어갔잖아 벌써. 그죠? 9시 8분 아니었어. 확 그냥 막 그냥. 2차 전지 9시 15분입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 국면, 조정 국면, 변동폭 확대 관망. 기존에 보유한 2차 전지 물량 압축 전략을 합니다. 아래 종목을 다 정리해서 옮깁니다. LG화학 및 포스코 케미칼로. LG화학 72만 원이고 포스코 케미칼 25만 2,500원입니다. 종가 기준이 포스코 케미칼 25만 2천 원인가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71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뭐 2차 전지 낙폭 대비해서는 뭐 전혀 상관없는. 옥돌정선의 압축이면 손절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래 종목으로 LNF 금양 첨보 손절 후에 압축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 LNF 23만 7천 원 올려놨잖아요. 얘 23만 500원에 끝나요. 6,500원이 더 빠져요. 2% 이상. 옮겨놨으면 오히려 안 빠집니다. 그렇게 압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양 5만 300원이죠. 종가가 4만 6,300원일 거예요. 4,000원이 빠집니다. 8% 수준. 근데 정리해서 압축을 했으면 다행스러운 거죠. 첨보 마찬가지. 25만 4,500원인데 24만 원 초반으로 빠집니다. 4% 이상. 24만 원 수준으로 빠졌죠. 결론적으로 윤정도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비중을 우리가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갖고 왔는지. 남들처럼 뻥치고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매수엔 주고 이제 와서 윤정도처럼 2차 전지가 안 좋은 업체들이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그렇다고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매매를 해라. 한쪽에 가면은 정신 나간 친구들이 무조건 사래 2차 전지.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꼬리 달렸고 음봉 떨어지고 죽어 나가는데 내일 돌리면 내일 사면 되는 거를 오늘 죽어라고 사래. 지가 뭔데? 수급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꼬였는데 왜 감히 그걸 사라 그래? 어떻게 책임지려고? 있는 종목도 잘라내야 될 판에. 오늘 잘라내고 내일 갭상승으로 나와서 더 위로 올라갈 때 거래 터지고 올라간다면 따라 붙더라도 그래야 고점을 잡는다니까요. 근데 정신나는 친구들 무조건 사지 말라고 그러죠. 또 한 부류는요. 무조건 사라고 그러죠. 무조건 사라고. 막 떨어지는데도. 한 부류는요. 무조건 사지 말래. 옛날 제약바이오처럼 거품이 너무 심해서 무조건 사지 말래. 올라갈 때도 사지 말래. 거래 터트리고 올라간 데도 사지 말래. 정신 나간 애들이지. 두 쪽 다 기본 쪽 분석, 기술 쪽 분석, 갭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윤정도만 기술 쪽 분석, 기본 쪽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 쪽 분석을 했더니 펀더멘탈이 너무 약하다.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저평가가 아니다 지금. 그런데 거래는 미친 듯이 터진다. 그 거래 주체가 또 메이저가 유입돼서 스타트를 잡았다. 거래가 급감하기 전까지는 유지하면서 대처한다. 그 유지라는 거는 그냥 오롯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또 따라 붙고 그렇게 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 더 나와요 수익이. 그리고 최정점을 무조건 잡아내 주는 거야.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려고 봤더니 거래가 안 나와. 반등이 나와도 거래가 안 실려. 기준 거래가 안 들어와. 그럼 못 사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야? 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다 공부하니? 윤정두라는 머슴이 있잖아. 근데 윤정두가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 제가 옛날엔 참 똘똘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더니 이제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못 하는 것 같아. 조금만 다른 거 신경 쓰면 말이 횡설수설이 돼. 결론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불기둥, AI에서 포착되는 종목만 가지고 스스로 매매해도 돼요. 윤정두가 SPG나 YTN, 미래나노텍을 최근 들어서 매수한 드려요.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 최근 들어서 매수에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 검색기에서는 객관적으로 탁탁탁
튀어나와. 종목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윤정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조 이상짜리 종목입니다. 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쭉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체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고 어마어마한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이잖아요. HLB도 사실상 매수세는 안 들였잖아. 그런데 종목 검색해서 딱 튀어나와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오늘도 윤정도보다 낫다라는 거죠. 윤정도는 한정기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매수 교육용 1%.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한정기술 딱 오늘 올려드리자마자 얼마에 올려드렸어요? 4.9에 올려드렸죠. 16%까지 갔죠. 올려드리자마자 편입구로 차익 실현. 근데 차익 실현 범위를 자꾸 놓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매직 계산기 하나면 끝나. 그래서 4월 1일 교육은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무조건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 교육 받고 종목 검색기가 3월 뭐 20일 전후면 나오니까 증권사 직원 그리고 이용철 연구원, 이다운 연구원, 윤정도 이렇게 4명이서 강의를 하는데 윤정도가 한 4시간 이상 할 거예요. 종목이 뜨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차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직 계산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뭐 친절한 이다운 연구원이 하든 또 종목 검색기에서 외출 나가실 때는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세요.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철 연구원이 설정을 하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은 계좌 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어디서 보는지부터 해서 또 그 밖에 우리 연구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DB증권의 M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DB증권이 있어야 종목 검색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DB증권이 있으면 종목 검색기를 드리는데 어디서 봐야 돼? MTS 켜서 어느 공간에서 봐야 돼?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일반 강연회가 아니라 소규모 인원만 하는 강연회 프리미엄 강연에 오셔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그 네 분과 함께 거의 뭐 토론 비슷하게 기본적인 교육은 다 하죠. 정상적으로 다 하고 하나하나 질의응답해 가면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 점심시간은 좀 간단한 걸로 드시고 간단한 거에도 호텔식은 비싸. 그러고 나서 야간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하루 주무시면서 또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호텔에 숙박하신 분들 또 주변에 계셔서 다시 오시는 분들 다시 또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공부라는 게 윤정두가 이야기한 기본 거래량 설정하고 뭐 이 종목은 매집이 됐네 다 필요 없다니까. 그게 다 들어가서 딱딱딱 튀어나오는 종목 그 종목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매수할지 세 종목이 나왔어. 그럼 그중에 어떤 종목 살지 또 샀어. 근데 다행히 쭉 뻗어 올라갔어. 거의 승률이 90% 이상이잖아요. 99%잖아 진짜. 쭉 뻗어 올라갔어. 그럼 차익 실현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기준을 알고 계시는데도 매직 계산기 못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하려는 방법. 또 윤정도한테 매매 사인 받는 방법. 4월 1일 토요일 오전부터 10시부터 진행할 거예요. 9시부터는 입장하셔야겠지. 결론은요. 강연에 신청 바로 하시고 결론은요. 지금 이 장에 이런 수익을 잡아내고 있는데 왜 매매를 어려워하세요? 다시 한번 소름 돋는 걸 보여드려요. 소름 돋는 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분명히 유료방 채팅방에는 여러분들께 압축하세요라는 말씀을 다 드렸고 그리고 선배분들은 압축을 하셨고 그리고 나 이겨낼 수 있어요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VV방 어디 갔어요? VVIP방. 이 상태에서 아까 압축한 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격 한번 봅시다. 23만 7천원, 5만 3천원, 25만 4,500원. 자, 그럼 실질적으로 HTS에서 봅시다. 현재가. 포스코 케미칼은 25만 2천원으로 끝났어요. 여기 얼마로 돼 있어요? 25만 2천원에 2,500원에 편입. 이동전략. 그리고 LG화학. 어떻게 됐어요? 72만 원에 편입. 이동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000원 밀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십시오 했던 LNF
얼마로 끝나요? 23만 500원이죠. 23만 7천 원에 정리하라고 올려드렸잖아요. 현재가. 그리고 두 번째 금양. 만약에 터무니없는 가격 들었으면은 아 이거 어떻게 팔아요? 라고 답글이 써 있겠지. 얼마? 46,350원. 얼마에 정리된 거? 53,300원. 4,000원이 더 빠졌다고. 8%. 그리고 첨보. 얼마? 24만 원이죠. 얼마에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25만 4,500원. 얼마? 그럼 15,000원 정도 빠진 거죠. 이 가격 대비. 6%가 빠진 거예요. 6%. 응? 5%대. 굉장히 큰 겁니다. 내일 낙폭이 심화되어 있어서 이들이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수급이 뒷받침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윤정도한테 잘 듣고 수익 나신 분들의 계좌 한번 봅시다. 얼마나 계좌가 그렇게 빵빵하길래 자랑을 윤정도가 이렇게 크게 하는지.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 예. 자, 에코프로 52%, 에코프로 15.99, LG화학 12. 또 두산에너빌리티 10%. 얘는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이에요.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6위, 5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 금양 26.93, 20.97, 포스코케미칼 13.88, 29.36, 30.28. 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다 극대형주에서 20.47, 포스코케미칼 12.38, 15.12, 현대차 11.05, 포스코케미칼 14.08. 다 극대형주에서. 이게 2월이야 여전히. 2월 13일날 81.42. 그때부터 해서 주가 또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재편입하시고 SM입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 DB하이텍 배당금만 2억 들어오네. 한 60억 갖고 계세요. 어제 하루에만 12억 수익. 오늘은 이제 좀 밀렸으니까 아쉬움이 있죠. 오늘 DB하이텍 방안에서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드렸어요. 어제 전량차익 실현 매도세는 낸데 물론 비중도 많으시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강조를 드릴 거예요. 전체 자산 비중에 한 30% 들어가 계시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거래 터져서 환급성이 있을 때 좀 일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배당 2억 정도 들어와서 2월 말에 여행, 2월 말 3월 초 여행이죠. 하루 2천만 원짜리, 2,300만 원짜리 방 일주일 빌렸습니다. 안 부러우세요? 난 부러운데.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란 말이에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2월 16일날 상한가 갔잖아요. 아빵님 오늘 또 딱 오래간만에 잠수 타다 나오셨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아빵님도 강연에 오시라고 그래야 되겠다. 아빵님한테 저 무기가 달리기 시작하면 뭐 난리가 아닐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 73%, 금양 15%. 조금 전에 계좌 얼마야 이거? 191%.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191%. 이런 엄청난 수익 범위들을 대형주에서 다 가져가요. 대형주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플러스. 예쁜 국민님. 하루도 안 빠지고 플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2월 27일 날 23% 오른 날. 2월 27일 23% 오른 날 97,500원까지 올라왔죠. 95,500원에 파시고 금양 39,850원에 사시고. 실수인지요? 아니지. 금양 오늘 폭락 나는데도 46,000원으로 끝났잖아요. 저게 얼마까지 갔어요? 금양이 55,000원대인가요? 그냥 뭐 하루하루가 초대박. LNF 시가총액 3위짜리가 18%까지 올라왔죠. 전량차익 실현. 언제? 꼬리 달릴 때. 아쉽게도 재편입에서 그 물량은 오늘 순조를 했지만 충분한 수익 내고 나머지 순조리니까요.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99%. 3월 6일 에코프로 BM 첨보. 3월 6일 이수학 1조 넘기는 종목이었죠. 38%. 3월 7일 금양 포스코케미칼 SM 뭐 난리가 아니죠. 10% 수익은 기본이죠. 3월 7일 포스코케미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이수들 dom선생님 SM 재편입한 물량 또 차익 실현 아직도 20% 또 남아 있으시고. 포스코케미칼, 카나리아 바이오,
포스코 케미칼 155%, SM 263%, 계좌 수익 251%, 3월 8일 DB하이텍 하루에 얼마 45,500원에 편입해서 52,500원 차익 시장. 종목 검색기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매수한 거죠.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 거 수익 봐봐요. 오늘 거. 오늘 같은 장에도 오늘 거를 저기다 이중으로 이제 안 넣는 기준인데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맨날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SPG 한정기술 전부. 그러고 나서는요. 결론은요. 수익 범위 다시 한번 보시죠. 3월 9일 기준에서 자 SPG 7.15 상한가 같죠? 예, 오늘 에코프로 두산에너빌리티 최저점에서 한정기술 최저점에서 454%? 3월 한 달 동안에만 3월 한 달에 453%?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으셔야죠. 내실 수 있어야죠. 수익을. 수익 기준 잡아가세요. 제발 좀. 강연회 신청하시고 종목 검색기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강연회 오시면 종목 검색기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녀 인원 2명인데 주말까지는 저 가격이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 하신 분이 금요일날 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